일단은 출석 체크를 지금 하겠습니다. 거진다 온 것 같아. 출석 체크는 다 했어요. 화면 공유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할 겁니다. 홈 투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집을 왜 보려고 해요? 부끄러워. 아니, 근데 이게 내가 혼자 사는 집이면 뭐 잠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나와서 자취하는 집이면 투어를 해주겠는데 부모님도 계세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나 할래? 뭐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뭐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여기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저번 시간에 집합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만. 집합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원소가 뭔지 뭐 집합이 뭔지는 당연히 알겠죠. 그냥 어떤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거, 뭐 추운 나라의 모임이라든가 뭐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러한 것들은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집합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기호를 쓸 때, 이렇게 집합을 쓸 때는 대문자로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을 이제 숫자들
또는 이런 녀석들을 이제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원소라고 부른다. 그리고 항상 집합 표현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합니다. 소괄호로 표현하거나 대괄호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한번 해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게 요거였죠.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지시법. 각자 장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좀 되게 직관적이고, 요거 바꿀까? 짠. 원소 나열법은 직관적이고, 이제 조건제시법은 편하다.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었죠. 원소 나열법은 단점은 만약에 원소가 굉장히 많아지면 쓰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무한개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했던 게 여기 부분집합이거든요. 원소의 개수랑. 근데 부분집합은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미리 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원소의 개수 여러분들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그 전체 원소의 어떤 일부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이 이제 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케이스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쉽게 구할 수 있냐 였습니다. 그쵸?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뭐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각자 경우의 수 막 이런 거 설명까지 쌤이 막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지금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개념들을 좀 알고 있다면 여기 각각의 원소들이 이제 그 쓰거나 안 쓰거나 동전처럼 이렇게 경우의 수 두 가지씩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의 거듭제곱으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공집합. 공집합.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인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파이라는 문자로 대체해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부분집합 제대로 여러분들 우리 공부를 하면서 얘기할 건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갖다 놔도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으로 존재합니다. 심지어 공집합 자기 자신을 갖다 놔도.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또 다른 예제로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만약에 뭐 항상 포함되거나 아니면 항상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이제 얘가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한 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의 거듭제곱 할 때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오늘 여기 할 겁니다. 지금 수업 진행의 환경이 굉장히 좋죠. 확실히 집에서 하니까 인터넷도 빠르고 좀 좋네요. 렉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요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어제 이미 그래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세요. 두 집합 사이의 호환관계를 이해한다. 요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바로 보죠. 일단은 요 1번의 동그라미 1번의 뜻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 A집합하고 B집합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좀 커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도 물론 뭐 똑같은 크기로 그려가지고 속에 뭐 숫자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도 요 B집합이 좀 더 큰 집합이라는 것은 느낌적으로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B집합을 이렇게 쭉 하고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1, 2, 3, 뭐 4, 5,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집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원소가 1하고 3하고 5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A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 좀 풀어서 쓰면은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집합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비읍자도 저렇게 막 들어가고 해서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아마 많이 쓸 겁니다. 집합은 영어로 set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분 집합은 영어로 subset 이렇게 씁니다. 많이. 실제로 대학 가서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set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ubset이나.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말로 풀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만약에 수학적인 기호로 쓰면 수학의 가장 큰 장점이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 그런데 A가 더 작죠? 그리고 부분 집합이에요. A가.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부등호 표현할 때는 이렇게 뾰족 가로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둥근 가로로 표현합니다. 집합에서는. 그 다음에 만약에 원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원소 3, 4, 뭐 5 이런 게 있다. 아니면 뭐 3만 해볼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요건 여러분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원소 3 A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B에도 어때요?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4, 4는 A의 원소에는 들어가지 않죠. A 쪽에는 원소로 없죠. 그 다음에 B 쪽에는 원소로 있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로 표현하는 거, 삼지참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가운데 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그러면 2번도 간단하게 해볼까요? 해보면 지금 보면은 B를 먼저 두 개 다 일단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서 뭐가 더 큰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A를 먼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2, 4, 6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B를 그리려고 보니까 B가 지금 뭐가 생뚱맞게 하나 더 있죠? 8이 있죠. 근데 A 쪽에는 8이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 8을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A 쪽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B를 그리고 근데 4랑 6은 한 번 더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4랑 6을 포함해서 B를 이렇게 포함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났더니 A와 B의 관계를 그 관계를 보려고 했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왜냐하면 4랑 6이 들어갔으니까. 또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왜냐하면 4, 6 마찬가지로 A 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A는 덩그러니 B 쪽에다 없는 요 2조차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 서로 부분 집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 다음 여기 있네요. 3번. 동그라미 3번도 한번 해보죠.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일단 이거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써보죠. A라는 뜻을 이제 원소 나열법.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원소 나열법이 쌤, 저 훨씬 왔어요. 깜짝이야. 아, 저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어, 여러분들 중간에 들어오면 그냥 채팅창으로 쳐주세요. 너무 놀랬어요. 원소 나열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소 나열법으로 많이 여러분들 문제를 더 많이 풀 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만족하는 x들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딱 봐도 x 1하고 3 만족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이렇게 1과 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A를 그려보니 1, 3 이렇게 됩니다. 뭐 땡은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B를 볼게요. B를 보면은 B도 어떻습니까? 1, 3 똑같죠? 그래서 그때는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10초 동안 정리하십시오. 출석 체크 해둘게요, 우빈아. 걱정 마세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 1번 한번 해보죠. 자, 문제 1번. 보시면, 여기 부분집합 기호인 거는 알겠죠? 그쵸? 부분집합 기호인 건 알겠고, 알맞은 걸 써라. 그러니까 큰 쪽에다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 부등호처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원소나열법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잘 알겠는데, 여기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근데 홀수인 거, x는 홀수래요. 그러한 x들을 모두 다 모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 3, 5, 7, 9, 땡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네, 됐죠?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구분을 지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지금 1하고 3하고 뭐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지금 뜬금없이 뭐가 있죠? 6하고 8이 있죠? 그지? 근데 여기에는 지금 6하고 8이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서로 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집합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데 굳이 이쪽으로 이게 입을 벌리고 있는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원소의 개수가 많아서 그래요. 알겠죠? 여기 원소의 개수 무한개잖아. 여기는 지금 4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벌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밑에 거는 좀 쉬울 거예요. 밑에 거 얘도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개수가 무한개인 거는 원소 한 2개에서 3개 정도 쓰고 그 다음 땡땡땡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표현 잘 안 해요. 이렇게는 표현 잘 안 합니다. 알겠죠? 원소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앞부분에.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리고 부분집합이 되죠? 속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쉬우니까 그냥 바로 예제 1번 풀게요. 어렵지 않았으니까. 예제 1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 집합을 다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제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 개념을 좀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부분 집합을 다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 각각의 원소들이 쓰이거나 안 쓰이거나 이러한 경우의 수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쓴 거 이거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공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은 공집합으로 표현할게요. 좀 줄이고 보통 이렇게 공집합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그러면 A만 쓴 거 집합 하나, B만 쓴 거 집합 하나, C만 쓴 거 이렇게 집합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쓴 거 그러면 A랑 B만 쓴 거, B랑 C만 쓴 거. 그 다음 C랑 A만 쓴 거. 뭐 AC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해서. 됐죠?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 그러면 A, B,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개수 구하는 것까지도 살짝 복습을 해보면 지금 A도 경우의 수가 지금 쓰거나 안 쓰거나 두 가지가 있죠. B도 쓰이거나 안 쓰이거나 두 가지, C도 쓰이거나 안 쓰이거나 두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따라서 2의 세제곱 그러면 8 이렇게. 그러면 8이 맞나 한번 볼까요? 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네,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집합의 개수까지도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2번 한번 해보죠. 문제 2번은 내가 그냥 문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모두 구하시오 하기 싫잖아요.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볼게요. 모두 구하는 거는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각자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쌤은 그냥 개수를 구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 지금 1번이라는 원소 뭐 다른 기타 조항이 없으니까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쓰이거나 안 쓰이거나 두 가지의 경우 수에 있겠죠. 마찬가지 3번도 5번도 7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부분 집합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따라서 2의 4제곱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16개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문제 3번에서 바로 2번만 할게요. 딱히 정리할 거 없어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에서 이제 서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라 라고 했는데 확인해보죠. 보면 알겠죠. 뭐.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요거 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 x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 제시법도 요 조건에 해당하는 x를 찾아서 다 쓰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를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인수분해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녀석을 x제곱분 4 해서
제곱근의 형태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풀어도 마찬가지로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x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x는 0,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다르니까 두 개가 당연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쵸? 그래서 a를 집합기호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집합기호로 써보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두 개가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a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b가 이렇게 있고 뭐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a 집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분 집합의 의미는 뭐 잘 알겠죠? 그 다음 진 부분 집합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좀 줄까? 필기할 시간? 미안해요. 필기할 시간 15초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진부분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진부분 집합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전에 이거 했잖아. 그죠? 맞아요? 그치? 아까 전에 이 녀석들을 했는데 부분 집합을 이렇게 찾았어.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이렇게 찾았는데 부분 집합 중에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녀석이거든? 그치? 근데 이 녀석이 이름이 분명히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치? 원래 집합을 보세요. 두 개가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거 또 서로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라고 명명은 하지만 어차피 자기 자신인 녀석은요. 약간 부분의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부분이라고 한다면 왠지 좀 더 원래 거보다 좀 더 약간 작은 느낌이 나죠. 그치? 일부분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위쪽에 이렇게 쌤이 회색깔로 표현한 요 녀석들을 원래 집합의 진짜 부분 집합 같은 녀석들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냥 자기 자신인 거고 그냥 부분 집합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 일부분에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부분인 것들
크기가 좀 작은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부분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복사를 해서 여기 넣어두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복사 하고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됐어요? 지금 좀 지저분하죠? 여러분들한테 PDF로도 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덜 복잡하죠? 이렇게. 의미는 알겠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자기 자신인 하나만 빼면은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이해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 A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을 구해보니 1, 2 이렇게 돼서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니까 1,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B집합은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합 중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죠? 그쵸?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이니까 부분집합 중에. 그래서 문제 4번 한번 해보죠. 원소 3개짜리니까 쌤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만 제외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진짜 부분들의 모양. 그러면 첫 번째로 원소 아무것도 없는 거, 원소 제로개인 거, 공집합 하나.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아이고, 마이너스 1부터 할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마이너스 1하고 0, 0하고 1,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를 쓰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진부분집합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7개가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하나하나 카운팅을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만 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7개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유추하기 한번 볼까요? 유추하기 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에 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여기까지 쌤의 빨간색 네모친 거 있죠? 네, 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름은 이제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는 지금 뭐 1 쓰고 2 쓰고 3 쓰고 이렇게 써야지 뭐 제대로 된 수형도긴 한데 뭐 그런 형태로 표현된 거 다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수형도대로 이렇게 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수용도를 왜 활용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되게 좀 귀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용도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또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쓰냐? 그것은 이제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면 사실 좀 실수를 사람이다 보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수용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수용도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부분집합 다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죠. 우리 이제 이거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 방법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그 방식입니다. 집합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일반화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일반화가 다 가능하겠죠. 자, 원소 1도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있죠. 2도 쓰거나 안 쓰거나 3도 쓰거나 안 쓰거나 땡땡땡 가서 n조차도 쓰거나 안 쓰거나 라는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치?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죠? 그치? 그래서 얘도 지금 몇 개가 그러면 곱해진다는 거야? A 얘도 n개가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실 때는 2의 n제곱개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2번을 보시면 다른 조건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치?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냐면 집합 여기 있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조건을 보니까 1을 반드시 갖는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조건 5밖에 이렇게 안 생기겠죠.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근데 2는 쓰거나 안 쓰거나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4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뭐 공식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가 이제 5개이기 때문에 5개인데 지금 요 1이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그거 개수만큼 이렇게 지수에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2의 4제곱 이렇게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사실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갖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쌤 꽤 오래 공부해봤잖아. 믿어요. 알겠죠? 그다음 요거 괄호 2번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요거 좀 써줘야겠다.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 집합은 요겁니다. 자, 10초 드릴게요.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자,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그러니까 무조건 쓰는 경우도 그렇고 안 쓰는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1은 절대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꼽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도 이렇게 꼽혀가 될 겁니다. 근데 3은, 4는, 5는 각자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원소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쓰거나 안 쓰거나, 쓰거나 안 쓰거나, 쓰거나 안 쓰거나 해서 2의 세제곱계, 뭐 8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때? 하나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보내드려야겠죠, 여러분들? 아, 이거 날짜를 안 바꿨네. 그냥 하지 뭐. 제 핸드폰으로 보내놨으니까 좀 이따가 여러분들 번뜩이다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부분집합 개수 구한 거는 그래도 쌤이 어제도 좀 미리 살짝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어제 들었던 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은 오늘 하는 거 복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얘들아, 수업 끝이야. 왜 안 나가? 나가.